자, 1차 방식 활용. 이 단어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x를 사용하여 식을 먼저 구하고 그 x 값을 구하는 것까지 하는 단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뭐냐 하면은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x로 놓는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냥 x에 관한 1차 방식을 풀고, 그지? 그래서 그 x 값을 천유로 구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작업까지 하면 어떻게 돼? 끝나는 단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보자. 어느 중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240명 있어. 그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도 12명이 많다고 할 때 남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남학생이지. 남학생 수를 일단 뭐라거나 이렇게 x로 놓는단 말이야. 그제?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돼?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2명이 많다고 했으니까 여학생은 x 플러스 12라고 놓으면 되지. 그지? 12명이 많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식은 남학생과 여학생을 둘이 더한 게 전체 인원 240이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x 더하기 12는 240이 되고 12가 넘어가서 빼면 228. 양변에 2로 나누면 x는 얼마? 114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남학생이 114면 여학생은 여기서 12명이 더한 얼마? 126명이 되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남학생 114와 여학생 126을 더하면 240이 딱 나왔지. 그러면 맞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자, 그럼 종류별로 좀 알아볼게. 자, 연속한 수문제가 있어. 첫 번째, 연속한 수문제. 연속한 두 수를 놓을 때는 어떻게 놓냐. 자, 앞에 거를 x로 놓으면 뒤에 거를 x 더하기 1로 놓고 풀면 된단 말이야. 또는 앞에 건 x 빼기 1로 놓으면 그 다음 거는 x.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앞에 걸 사용하면 돼. 연속한 세정수. 자, 두 정수일 때는 이렇게 뒀고 연속한 세정수일 때는 그냥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놔도 되지만 이거보다는 자, 가운데 수를 x로 넣는 거야. 그래서 앞에는 x 빼기 1, 뒤에는 x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푸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 연속한 두 홀수. 홀수나 짝수는 어떻게 돼? 이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앞에를 x라 놓으면 그 다음은 x 플러스 2라 놓으면 되겠지. 그럼 연속한 세 홀수는 가운데 수를 x로 넣는다고 그랬지. 가운데 수를 x로 놓으면 앞에는 2 차이 나니까 x 빼기 2가 될 것이고, 그지? 큰 것은 뭐야? 2 더한 x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한 가지씩만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자릿수 문제. 자, 10의 자리가 a이고 1의 자리가 b야. 그러면 10의 자리가 a란 얘기는 10a가 되겠지. 1의 자리가 b니까 얼마? 그냥 1 곱하기 b니까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세 자리 해보자. 100의 자리가 a야. 100의 자리가 a란 얘기는 100a가 될 것이고 10의 자리가 b란 얘기는 10b가 될 것이고 1의 자리가 c라면 1c, 그냥 c가 되겠지. 그래서 세수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요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어느 학교에 작년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XY라고 할 때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에 보다도 A% 증가. A%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돼? 더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남학생이 얼마야? 퍼센트는 비율이기 때문에 꼭 100으로 나눠준다는 사실. 그래서 증가하면 앞에는 플러스야. 그래서 100분의 AX가 될 것이고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여학생은 B% 감소한다 그랬지. 그러면 마이너스 100분의 BY가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변화량을 전체를 물으면 남학생은 100분의 AX를 더하는 것이고 여학생은 감소하니까 100분의 BY를 많은가 이렇게 빼는 게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어려워하는 게 자, 원가와 정가에 관련된 문제. 원가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처음에 만들어낼 때의 가격이 원래 가격 원가야. 정가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가격에서 이익을 붙여서 가게에서 파는 가격 있지. 그게 정가란 말이야. 정해진 가격 이 뜻이야. 그 정가는 어떻게 구하냐? 정가는 자, 원가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익을 붙여서 파는 게 정가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됐어? 그러면 이익은 어떻게 구하겠어? 그지? 판매 가격에서 어떻게 하면 돼? 원가를 빼면 되지.
그지? 정가하고 판매가는 조금 달라.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럼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원가가 X1이 물건 A%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한다 그랬어. 자, 그럼 원래 가격은 X지. X에서 어떻게 돼? 이익을 붙여 파는 거지. 그러면 더하기 A%니까 얼마야? 100분의 A가 되겠지. 근데 어디에 대해서? 원가 X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100분의 AX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자, 이것은 이렇게 써도 되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공통으로 X가 있지. 이렇게 X로 묶어내면 어떤 식이 만들어져? 1 플러스 100분의 AX 이렇게 쓰고, 또 어떻게 또 쓰느냐? 통분해서 100분의 100 플러스 AX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야. 다 같은 말이야. 알겠지? 근데 보통 문제집에서는 보통 요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렇게 많이 써. 자, 어떤 생각을 하면은 요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원래 할인을 안 해주고 그대로 파는 게 만약에 100%란 말이야. 응? 물건을 그냥 그대로 파는 게 만약에 자 10% 자 올려 판다 그랬어. 10% 인상해서 판다 그랬어. 그럼 몇 %에 파는 거야? 100% 기준으로 어떻게 돼? 110%에 판다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알겠어? 만약에 20% 할인한다 그랬어. 20% 할인. 그러면 얘는 얼마에 파는 거야? 80%에 파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럼 봐봐. 어떤 물건이 X1이라고 그럴게. 원래 원가가 봐봐. 이렇게 X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10% 할인해서 팔 때는 어떤 식을 쓰느냐? 자, X에 대해서, 그제? 10% 인상할 때는 110%에 파는 거지. 그래서 100분의 110,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만약에 20% 할인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80%에 파니까 100분의 80에 판다.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 풀이는 뭐냐? 자, 요 방식으로 풀어낸 거란 말이야. 그냥 원래 가격은 몇 %다? 100%다. 여기에서 인상하면 100에서 더해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할인하면 100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 자, 연속한 세 홀수. 연속한 세 홀수 때는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라고 그랬지. 그제? 그 다음에 홀수니까 차이가 2가 나야 되니까 앞에는 빼기 2가 돼야 되고, 오른쪽은 2가 더 커야 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가운데 수를 x로 오면 더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고. 이렇게 3x가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2랑 2랑 없어지기 때문에 3x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홀수 합이 69라고 했으니까 3x가 69. 양면에 3으로 나누면 x는 23. 그래서 가운데 수가 23이면 앞에는 2 뺀 21. 큰 수는 2 더한 25.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자릿수 문제. 1의 자리 숫자가 8이야.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 그러면 어떤 수가 있는데 8이 이렇게 있고 1의 자리 어떤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얘를 뭐라고 두는 거야? 이렇게 x라 두는 거야. 그러면 8은 10의 자리이고 1은 뭐야? x는 1의 자리지. 그래서 10의 자리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0이 되겠지. 이게 1의 자리가 8이구나. 이거 다시. 자, 1의 자리가 8이고, 그제? 10의 자리를 모르지. 그럼 10의 자리는 모르고 1의 자리가 8이란 말이야. 그러면, 자, 얘는 10의 자리, 얘는 1의 자리잖아. 요 10의 자리 수를 뭐라 두자? 이렇게 x라 두면, 그제? 이 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요 두 개를 곱해야 되겠지. 그럼 얼마야? 10x. 1의 자리는 두 개를 곱하면 8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제? 10x 더하기 8이 된다고. 알겠지? 자, 각 자리 숫자의 합이, 그지? 3배보다도 이만큼 작동한다 그랬지. 그지? 이 자연수, 즉 10x 플러스 8은, 자, 얘는 각 자리 숫자라는 것은 x랑 8을 얘기하지. x랑 8을 더한 다음에 몇 배 하라? 3배 하라. 이렇게 3배 한 거지. 그것보다도 2 작다. 2 작다 빼기 2.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래 수는 10x 더하기 8이지. 요 수는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거에 3배 한 것보다도 2가 작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요거 이제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전개하면 3x 마이너스 24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동류한끼리 계산하고 얘가 넘어오면 자 7x가 될 것이고, 그지? 요거 계산하면 얼마? 22에다가 넘어가서 8을 이렇게 빼면 얼마가 돼? 14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양변에 7로 나누면 x는 얼마? 2가 나오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그 수는 28이 되겠지. 이렇게. 자, 나이에 관련된 문제.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 차는 26세라고 그랬어. 26살 차이. 자, 7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보다 5살 많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럼 자, 아버지 나이 구하라 그랬지. 자, 아버지가 x라 놓으면. 자, 아버지 나이를 뭐라고 하는 거야? 구하고자 하는 걸 보통 x라 놓으면 돼. 그럼 아들 나이는 몇 살이야? 나이 차이가 26살 차이 난다는 얘기는, 그제? 아들이 26살 더 작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들 나이는 얼마야? x 빼기 26이 되겠지. 요렇게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서 7년 후지. 7년 후면 어떻게 돼? 아버지가 7살 먹으면 아들도 똑같이 7살 먹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가 7살 나이를 드시면, 그제? 아들도 몇 살 먹어? 7살 먹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7을 더하면 얘는 얼마가 돼? x-19가 되겠지. 그래서 x-19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돼? 2배보다도, 그지? 2배보다도 5살이 더 많다. 이렇게 되겠지. 7년 후에.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되겠지. 요렇게 분배하면 2x 마이너스 얼마? 38. 그지? 요거 정리하면 요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되고, 그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3에서 또 얘가 마이너스 7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40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양면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 x는 40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자, 도형에 관련된 문제. 둘레의 길이가 36이고 가로와 세로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배보다 3cm만큼 짧은 직사각형이 있다 그랬어. 자, 그럼 구하고자 하는 게 뭔데? 자, 세로의 길이지. 그제?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뭐라 놓으면? 자, x라 놓으면, 그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라 놓는다고 그랬지, 일반적으로. 그제? 그럼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돼? 그대로 따라하면 세로의 길이의 2배. 그럼 2x 보다 3cm 짧다고 했으니까 빼기 3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돼?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x고, 가로의 길이는 얼마야? 2x 빼기 3이 되겠네. 그제? 맞아. 둘레의 길이랑은 어떻게 돼?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 한 거지. 그러니까 가로랑 세로랑 더한 다음에 2배 한 게 총 36이지. 이렇게 식을 쓰면. 그제? 그래서 자, 요거 정리하면 안에 거 정리하면 얼마야? 3x 빼기 3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양변에 어떻게 돼? 이거 분배해도 되지만 이렇게 약분해도 돼. 이렇게. 그럼 18이 되겠지. 그제? 그럼 3x는 18에서 마이너스 3이 넘어가면 더하기 3이 되니까 21이 되고, 양변에 얼마야? 3으로 나누면 7 나오겠지. 알겠지? 자, 과부족에 대한 문제. 과부족이라는 얘기는 많고 부족하고 이 뜻이란 말이야. 많고 또는 부족할 때 이걸 과부족이라고 해. 자, 학생들에게 연필을 나눠주는데 한 학생에게 5자루 주면 10자루가 남고 6자루 주면 5자루가 부족해.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지. 자, 여기서 변화가 없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 수와 전체 연필 수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근데 뭐가 달라? 방법만 다르게 한 거지. 그제? 첫 번째 방법은 얼마? 5자루씩 준 거고, 두 번째는 몇 자루씩? 6자루씩 준 거야. 알겠지? 방법만 다르고 변화 없는 것은 뭐다? 학생 수와 연필 수는 변화 없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게 학생 수를 구하자고. 그래, 학생 수를 x로 놓으면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돼? 5자루 주니까 5x 나눠주고도 10자루 남으니까 더하기 10이 되겠지. 그래서 5x 플러스 10이 전체 연필 수가 되겠지. 자, 두 번째 방법의 전체 연필 수는 6자루 준 거야. 그럼 6x가 되겠지. 그제? 그런데 어떻게 돼? 5자루가 부족하니까 빼기 5가 되겠지. 근데 어차피 두 개는 어떻다? 연필 수는 서로 같다 이거지. 이렇게. 그래서 풀면 자, 6x가 이렇게 놓으면 마이너스 6x니까 5x 빼기 6x는 마이너스 x. 10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5.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면 x는 얼마? 15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럼 x가 15면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15를 넣으면,
그지? 그럼 75 더하기 10이니까 얼마야? 총 얼마? 85개의 연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지? 자, 증가와 감소에 관련된 문제.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지 중학교에서 올해 여학생 수는 8% 증가. 남학생 수는 뭐야? 6% 감소.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자, 작년 기준으로 여학생은 얼마야? 8% 증가했으니까 108로 보면 되지. 108%. 그지? 남학생은 6% 감소했으니까 얼마야? 100에서 뺀 94%로 볼게.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작년 학생 수가 얼마야? 총 850명이 되겠지. 됐어? 자, 올해는 작년보다도 19명이 증가했다고 그랬어.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자, 작년 여학생 수를 x라 놓으면 자,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놓으면 작년 남학생 수는 몇 명이 되는 거야? 작년 남학생 수는 전체가 몇 명이었어? 작년에 850명이지. 그러니까 850에서 얼마야? x를 뺀 게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그 다음 자, 이게 식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증가량으로 구할 수 있고 전체 학생 수로 구할 수 있어. 선생님은 전체 학생 수로 구할 거야. 자, 간다. 그러면 올해 구할 거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몇 명이야? 108%지. 그럼 어떻게 돼? x 곱하기 100분의 얼마야? 108x가 되는 거야. 알겠지? 더하기 남학생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자, 몇 명이었어 원래? 850 마이너스 x가 되겠지. 그지? 여기에서 몇 퍼센트? 94%가 되는 거지. 100분의 얼마야? 9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학생 더하기 남학생의 합이 올해의 총 학생 수가 되겠지.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도 얼마? 19명이 줄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얼마야? 850에서 19명을 빼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800 얼마야? 31이 된단 말이야. 알겠어? 자, 요거 그냥 100을 곱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요렇게 풀 수가 있고, 자, 이 식은 어떻게 되냐? 전체 학생 수, 올해의 전체 남학생 수, 올해의 전체 올해의 전체 여학생 수, 올해의 전체 남학생 수, 둘이 더한 게 바로 뭐다? 올해의 전체 학생 수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요렇게 써도 되고, 증가량으로도 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어떻게 만드느냐? 자, 남학생은 8% 증가했지. 증가니까 플러스로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x에 대해서 8%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108. 알겠어? 그 다음에 여학생은 어떻게 된 거야? 남학생은 감소했지. 6% 그럼 빼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냐? 빼기. 6% 감소면 100분의 6. 학생 수 얼마야? 아까 850 빼기 x. 그지? 그래서 증가하고 감소한 변화량을 봤더니 그게 최종적으로 얼마더라? 19명이 뭐 한 거야? 증가했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돼? 19가 되겠네. 아까 잘못 썼구나. 다시 쓸게. 전체 학생 수가 쓰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고. 알겠지? 아까 전체 학생 수 이거 더했구나. 뺐지. 잘못했어. 그럼 다시 쓸게. 100분의 얼마야? 아까 8% 증가했으니까 108x 더하기 그 다음에 6%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얼마야? 94 850 마이너스 x가 되고 여기 전체 학생 수가 19명 돼야 되지. 그럼 800 얼마야? 69로 계산해야 되겠네. 그런데 봐봐. 자, 이렇게 계산한 거랑 이거는 전체 학생 수를 이용해서 식을 쓴 것이고 얘는 증가 감소를 이용해서 식을 쓴 것이지. 계산은 뭐가 편해? 얘가 편하지. 그래서 가능하면 요 아래 식으로 식을 쓰는 게 편하다는 거야. 시간관계상 계산은 너네가 해. 자, 원가 증가에 관련된 문제. 자, 원가는 뭐라 그랬어? 공장에서 나올 때 원래 가격. 정가는 말 그대로 뭐야? 원가에서 이익을 붙여서 가격을 정한 거. 정가라고 한다 그랬지. 자, 어떤 선물 세트에 원가가 20% 이익을 붙여 정가를 주겠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자 정가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한 대로 해볼게. 자 20% 증가했으면 얘는 120이란 말이야. 100%에서 20% 증가했으니까. 그냥 바로 알겠지?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원가를 x라 두면 정가는 어떻게 돼? x에 대해서 120% 된단 말이야. 100분의 120x로 계산하면 쉬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계산한 게 요거 식을 계산한 게 똑같아. 100분의 120이야 통분하면. 그래서 얘를 간단하면 얼마야? 5분의 6x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정가를 정했단 말이야. 이 정가에서 600을 또 할인한 거지. 이렇게 팔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팔릴 것 같아.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한 거야? 또 600원을 뺀 거란 말이야. 여기서 600원을 뺐어. 이게 진짜 판매하는 가격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뭐가 같으냐? 최종적으로는 10% 이익만 생기더란 얘기야. 요렇게 팔았더니 10% 이익이라는 얘기는 몇 퍼센트에 팔았다고 봐도 돼? 110%로 팔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얼마야? 100분의 110x랑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렇게 판 게 뭐와 같더라? 100분의 110x와 판 결과가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아래 식처럼 쓰지 말고 자 선생님 쓴 것처럼 이렇게 써. 알겠지?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하면 얼마야? 10분의 10x가 되겠죠. 이렇게. 그제? 그럼 어차피 아래 식에서도 보면 자 얘가 요렇게 넘어가서 계산하면 더하기 x란 말이야. 이렇게. 응? 요게 이 x라는 것은 100분의 100이잖아. 더하면 100분의 110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식은 어떻게 써라? 자 요렇게 식을 만들도록 해. 알겠지? 자 요 식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처음에는 원가의 120%를 팔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쓰면 100분의 얼마야? 120으로 팔려고 했더니 잘 안 팔릴 것 같아서 또 할인을 한 거야. 빼기 얼마야? 600을 할인한 거야. 요렇게 팔았더니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원가에 10% 이익을 붙인 거랑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100분의 얼마야? 110x랑 같더라. 요거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양변에 일단 간단히 한 다음에 분모를 없애주면 되겠지. 계산은 너네가 하세요. 자, 일에 대한 문제. 일. 자,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체 일을 1로 놓는다, 사실. 알겠지? 일 문제는 전체 일을 못 놓는다, 일을 1로 놓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봐봐.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형이 혼자서 하면 3시간이야. 그 3시간 만에 할 수 있어. 그럼 1시간에는 얼마만큼 일해? 1시간 동안에는 3분의 1을 하겠지. 그치? 1시간에는 얼마만큼 일해? 자, 3분의 1을 한다는 사실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동생이 혼자서 하면 6시간이 걸려. 그럼 1시간에 하는 일은 얼마야? 6분의 1만큼 일을 한다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 가는 거야. 알겠지? 자, 이 일을 형과 동생이 함께 하더라. 그 얘기는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란 말이야. 이거는 말 그대로 뭐야?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는 둘이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야. 알겠지? 근데 1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이 얼마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됐어? 그런데 얘를 1시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X시간 동안 일을 같이 한 거야. 이렇게. X시간 동안 일을 했더니 넌 1이야. 1이 뭔데? 전체 일이지. 그러니까 일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3분의 1 형이 혼자 하는데 걸린 시간 더하기 6분의 1 동생이 혼자 하는데 걸린 시간 널 더한 다음에 X시간 동안 일했더니 일이 어떻게 하더라? 끝나더라. 넌 1이더라. 요거 풀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양면에 6을 곱해볼게. 자, 여기다 6 곱하면 얘는 2가 되고 여기다 6 곱하면 얼마야? 1이지. X 오른쪽에도 6 곱하면 6이 되고 그러면 3X는 얼마야? 6이 되니까 X는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됐어? 그럼 2시간이면 어떡한다? 일이 끝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같이 했을 때는. 자, 속력 거리 속력 시간에 관련된 문제. 자,
자, 속력은 자, 시간분의 거리라고 그랬고, 그제?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요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어? A는 B분의 C 꼴에서 요 C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자, 거리를 구하려면 두 개 곱하면 속 곱하기 시간이 되고, 그래서 거리는 뭐가 돼? 속 곱하기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요 B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A랑 차리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B는 얼마야? A분의 C지. 그래서 요 거리를 구하려면, 시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속력이랑 차리만 바꾸면 되니까 시간은 뭐가 돼? 속력분의 거리라는 게 나온다고. 알겠지? 자, 요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집에서 65km 떨어진 박물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80으로 가다가 도중에 시속 100으로 간 거지. 총 걸린 시간이 45분이야. 자, 속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속력의 단위를 잘 봐야 돼. 시간은 시지, 거리는 미터란 말이야. 자, 시간은 시고 속력은 거리는 미터야. 그러면 문제에서 다 이렇게 통일해야 돼. 그럼 이렇게 45분이지. 이 분을 시로 바꿔야 돼. 시간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0분이 얼마야? 자, 45지. 그래서 얘는 얼마야? 4분이 얼마야? 3시간이 된다고, 이렇게 바꾸는 거 1차적으로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속력 문제는 그림을 좀 이용해서 풀으면 쉬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속을 말한 거야. 자, 80으로 한 거야.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시속을 말한 거야. 자, 100으로 이동한 거야. 알겠지? 그럼 문제에서 시속 80으로 이동했을 때의 거리를 물었지. 그럼 이 거리를 뭐라 놓자? 자, x로 놓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이 거리는 뭐가 돼? 총 거리가 65니까 65 빼기 x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식을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간다. 총 걸린 시간이 아까 말 그대로 얼마라 그랬어? 자, 4분의 3시간이 주어졌지. 그럼 80으로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그지? 100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을 더한 게 4분의 3이 만들어지겠지. 자, 80으로 할 때 걸린 시간 어떻게 구해? 속력분의 거리지. 그래서 속력 80분의 거리, 그지? 80으로 할 때 걸린 시간. 그 다음에 여기 자, 시속 100으로 갈 때 걸린 시간, 그지? 시간은 뭐야?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뭐다? 총 걸린 시간 4분의 3이다. 이렇게. 알겠지? 요거 풀면 돼. 양변에 뭘 곱하면 돼? 얘 같은 경우는 최소 공배수. 자, 400을 곱하면 되겠네. 그지? 양변에 뭘 곱해? 다 이렇게 400을 곱해서 그냥 전개하면 되겠지. 그지? 요거 약분하면 얼마야? 5x. 여기도 400 곱하니까 이게 4가 올 것이고, 이거 4 곱하니까 100이니까 300 되겠지. 요거 전개해서 계산하면 x는 얼마야? 40이 나온다고. 알겠지? 자, 두 번째.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자전거를 타고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60. 좀 천천히 가는 거고, 형은 어떻게 돼? 분속 150. 되게 빠르게 가는 거지.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지. 그제? 자전거를 타고 따라간 다음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과 만날 수 있느냐, 따라잡을 수 있느냐, 이 뜻이지. 자,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동생이 먼저 출발한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만났다고 볼게. 요 지점에서 만난 거야. 여기 출발해서. 그러면 먼저 여기 둘 다 서 있다가 동생이 먼저 출발한 거야. 12분 동안. 요렇게. 그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 형이 여기 있고 동생은 여기 있겠지. 요렇게. 그제? 그러면 동생이 여기 오면 어떻게 돼? 형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동생은 여기서 이제 동시에 움직인 구간은 동생은 이렇게 가서 여기 가고, 형은 어떻게? 여기서 이제 동생이 출발할 때 여기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지점에서 만난 거야. 요렇게. 알겠어? 그래서 자, 동생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x라 놓으면 형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도 똑같이 x가 되겠지. 그제?
그럼 이런 그림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동생은 봐봐. 최종적으로 여기 출발 지점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총 걸린 시간 얼마야? 12분하고 x분 더한 얼마야? 12 더하기 x가 되겠지. 그죠? 동생이 얼마 걸려? 자, 12 더하기 x분 걸린 거야. 알겠지? 혁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 거야? 그냥 x분밖에 안 걸린 거야. 알겠지? 혁은 몇 분? 그냥 x분이 걸린 거야. 근데 어차피 거리는 서로 어때? 같지? 거리는 어떻게 구해? 속 곱하기 시간이지. 그럼 형이 움직인 거리는 뭐야? 속력 150 곱하기 시간 x, 150x. 이게 전체 거리가 되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그제? 똑같이 해주면 속력 얼마야? 60 곱하기 시간 얼마야? x 플러스 12. 그래서 두 명의 거리는 어떻더라? 같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움직인 거리가. 그래서 요거 분배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 x가 얼마 나와? 자, 8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은 총 8분 움직인 것이고, 그제? 동생은 총 얼마 움직인 거야? 더하면 20분을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농도에 관련된 문제. 자, 농도는 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자. 농도는 어떻게 구해? 자, 소금물분의 소금이야. 곱하기 100이야. 그런데 식을 쓸 때는 이제 소금 공식만 이용해서 식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자,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그냥 두 개 곱하면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란 말이야. 근데 농도는 퍼센트니까 그냥 100을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소금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뭐라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자, 20% 소금물 500g 있어. 자,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비커에 여기에 말 그대로 몇 퍼센트? 자, 20% 얼마야? 자, 500g 있단 말이야. 여기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더 넣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겨? 그제? 소금물은 증가하겠지. 뭐라고? 소금물은 증가해. 그 다음에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겠지. 짠 정도가 더 옅어지겠지. 하지만 변화 없는 게 뭐야? 소금의 양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식은 어떻게 쓰느냐? 이란 말이야. 자, 식은 처음 소금이나. 알겠어? 그럼 넣기 전에 소금이나. 그제?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은 변화 없다. 이렇게 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식은 어떻게 만들어? 자, 물을 넣기 전에 소금의 양. 소금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지. 맞아? 그 다음에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의 양. 넣은 후에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농도가 얼마로 바뀌었어? 16%로 낮아졌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소금물은 원래 500에서 x가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500 더하기 x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얘는 처음에 소금의 양. 얘는 물을 넣은 후에 소금의 양. 알겠어? 요거 양변에 100을 곱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풀면 x는 125가 나올 거야. 이 단어는 식을 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산은 너네가 해. 자, 두 번째. 자, 10% 소금을 200g이 있어. 자, 여기에 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식은 이렇게 만들면 돼. 4% 소금물 얼마야? xg이 있어. 요걸 섞어가지고 뭐가 된 거야? 최종 섞었더니 큰 비커에 이렇게 합친 거야. 그랬더니 몇 퍼센트? 8% 소금물이 된다고. 그럼 여기에 소금물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는 200하고 x가 대지니까 얘는 x 더하기 200이 되는 거야. 소금물의 양은. 알겠지? 됐어? 근데 변화가 없는 거는 뭐야? 소금의 양이란 말이야. 무조건 소금을 쓴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과 여기에 있는 소금이 어디에 다 들어있어? 이 합친 거 여기에 있겠지. 요렇게 식을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자, 10% 속에 소금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00. 그지? 두 번째 비커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100분의 농도 x 4 곱하기 소금물 x. 이게 어디에 있더라? 요 합친 거에 소금하고 같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200 더하기 x. 이렇게 된다고. 풀 때는 양면에 다 100을 곱하면 100 약분 되겠지. 알겠어? 요거 전개해서 풀면 x는 뭐야? 100.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무조건 농도 문제는
소금 공식을 이용해서 푼단 말이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꼭 기억해. 자, 일단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